대장주가 확실히 짱이다. 반드시 중간 틈새 시장이 무조건 생깁니다. 또 이번 그 에이펙을 앞두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일각에서 협중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중국 쪽에서 이제 신경을 쓰겠죠. 뭐 대사관 앞에서도 막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니까 중국인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기 불쾌감은 확실히 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위는 분명히 그게 불씨가 될 수가 있고 또 상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그런 불씨를 끄는 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을 안 가본 지가 뭐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코로나 전 중국으로 그냥 보시면 지금 가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민 정서를 건드리면 이거 확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불붙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핵심은 그런 seeing is believing 가서 봤더니 이제 이렇더라. 그래서 요즘 뭐 중국도 그 무비자를 하기 때문에 한국 MZ들이 샹하이에 뭐 놀러 가는 게 거의 뭐 3배가 늘었다고 그러던가 2배가 늘었다던가 대폭 늘고 있고 네. 가서 보니까 이제 야, 서울하고 차이 없네. 오히려 더 화려하고 또 이제 뭐 즐기고 먹고 놀고 하는 것.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곧 망할 나라, 위기의 나라, 뭐 내수부진 엉망진창이 된 나라 그렇게만 이제 3, 4년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또 중국의 MZ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와서 봤더니 이게 이제 제한된 통제된 범위 안에서 한국 콘텐츠를 보다가 세계적인 뭐 이 아티스트들의 공연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또 바꾸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뭐 내수 경기 부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갑자기 뭐 내수가 뭐 쿠폰을 뭐 15만 원이 아니라 한 150만 원 풀면 몰라도 그렇게 좋아질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중국이 1년에 해외여행 가는 관광객이 1억 4천만 정도 되거든요. 코로나 전에 1억 6천 정도 됐고 만약에 거기서 한 10% 정도가 한국으로 온다. 우리가 한 460만 정도가 작년에 왔는데 그럼 한 1,400만 정도가 나면 한 3배 정도가 돈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뭐 내수 경기 이거 확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관광객이 많이 가는 상가 주변에서 이게 반중 시위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러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그 관광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신뢰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14억의 소득이 매년 이제 5%씩 좋아지는 1년에 1억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내수 경기 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걸 좀 연구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정서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오만하고 무례하고 거만했던 것에 대한 불쾌감 이런 게 존재하지만 이게 돈은 또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 관광을 잘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 엄청난 이제 관광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중국을 잘 업어치게 하는 것. 특히나 지금 중국하고 한국의 관광에서 중요한 건 저는 의료관광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메디컬 서비스가 우리가 뭐 어떤 의미에서든 지금 중국도 세기 때문에 근데 뭐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오면 쌍꺼풀부터 코 높이고 예를 들면 이제 턱까지 피부 관리 다 하면은 풀세트로 하면 손에 탄대 값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메디컬 관광객이 한 300만 정도 온다. 그럼 우리 현대차가 뭐 수출하는 차가 생산하는 차가 그 정도잖아요. 근데 현대차 소나타 한 대 만들려고 하면 뭐 마진이 그거 5%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메디컬의 관광객이 이제 350, 400이 온다. 그럼 그 마진은 현대차의 몇십 배가 되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밸류 에디드가 높은 그런 이제 부가 가치를 이제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위장 취업을 한다든지 불법 체험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이제 그 메디컬 서비스를 어떻게 잘 활성화하는 것, 그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에는 아주 이제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면만 놓고 보면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하고, 그런데 또 그런 몇 건의 일탈 이런 게 또 막 언론사 기사에 올라오고 막 온라인에 이제 도배가 되다 보니까 국민 감정이 또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것도 또 없지 않아 있고,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겪고 있는 일이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들이 필요한데, 이게 되게 갈등이 되는 지점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댓글 써주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어찌됐든 간에 또 경제를 신경 써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그 현중 시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하는 이쪽에 대해서는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정치 외교적인 제스처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를 그 칼과 방패를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이제 우리 국민을 왜 그렇게 이제 찌르냐 하는 이제 칼로서 그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먼저 중국에 대한 선제적인 방패를 쓴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얘기함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이 좀 김이 빠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뭐 인식시키는 계기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시위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건데, 시위도 너무 과하면 독이 되고, 또 단속이니 이것도 너무 과하면은 그게 이제 뭐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실리 측면에서 적당히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매력을 가진 손님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꼴보기 싫은 이제 이 진상이 되는 진상고객 손놈으로 볼 거냐. 그것의 문제인데,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의 지금 소미구 매력하고 여행구 매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네. 꼭 한국을 안 가더라도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매력도가 이제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그러면 아무래도 선호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의 매력도가 높을 때 우리로서는 좀 더 부가가치 높은 관광상품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 그게 사실 선진국 산업이죠. 뭐 유럽이, 영국이 뭐 관광객하고 영어 가르쳐가지고 온 나라가 다 먹고 사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 뭐 관광객들도 우리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여행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너무 이제 맹목적인 뭐 이제 과격한 시위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 그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정치권이나 정부가 노력하는 것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시위는 뭐 좋지만, 도를 넘으면은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닌가 싶어요.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번에는 미중 간의 관계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미중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일단은 좀 휴전에 들어간 걸로 보시나요? 결과적으로? 뭐 휴전을 한 거죠. 예. 근데 칼자루를 내려놓지 않는 휴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그냥 들고서 지금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협상하는 걸 놓고 보면은 줄기는 가면 내버려두고 격까지 한 두어 개만 이제 자르고 흔든 거죠. 그래서 미중 관계 핵심은 이건 반도체 AI 칩하고 이건 히토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의 중간 매개체가 이제 세율인데, 이번에 그 두 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뭐 콩을 더 사준다든지 뭐 펜타닐을 뭐 통제하든지 뭐 이런 거를 성과로 지금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격까지만 흔든 회담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전 세계가 기대하는 이제 뭐 이벤트였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별거 없었다는 거고, 이미 그것은 좀 긴 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실무 정상회담에서 그때 입 다물고 부산 정상회담에서 성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펜타닐 얘기, 뭐 히토리 1년 연장 얘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정상회담에서 크게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김을 빼서 기대치를 좀 낮추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에 이제 이의를 좀 두는 이제 그런 회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상회담은 참석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왔다가 시진핑만 만나고 뭐 정말로 급한 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후닥닥 이제 돌아가고 또 뭐 정말로 더 그런 것은 몇 센트가 남아가지고 대통령 이제 대신해서 참석을 하면서 이번에 뭐 아펙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못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문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미국이 주창하고 미국이 주장하고 또 미국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 40년 이상 이제 강요하고 썼던 건데 네. 이거 룰 메이킹을 했던 데가 자기가 그 말을 싣고 그걸 문구에도 못 넣게끔 받는다? 이거 굉장히 당혹스럽고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실력이고 미국의 민낯이 이게 앞뒤 안 맞는 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보통 넘버 3잖아요. 재무 같으면. 그래서 뭐 이제 국무장관이 넘버 2라고 우리 인지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보기가 이게 좀 그렇다. 정말로 그 세계를 호령하는 대국의 지도자, 대국의 이미지는 이번에 조금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왔다 가는 바람에 모든 스포트라이터가 이게 시진핑만 모여버린 거죠. 그죠. 그 정상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판단에 그 패착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유무역, 다자외교. 그 자유무역을 이야기하는 다자외교 무대는 더 싫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 안 찍고 가버렸고. 근데 이번 정상회의 전까지 보면은 트럼프가 조금 더 급해 보였어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히토류 통제 이런 걸 이제 카드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먼저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손을 먼저 내민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는 확실히 칼을 들었지만 네. 시진핑은 방패를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주 재미났던 것은 그 두 사람의 회담하는 것을 입장부터 퇴장까지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네. 그 누리마룬가 하는데 거기서 먼저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가 와서 기다렸어요. 그 김해공항 예, 그쪽 접견실에서. 네.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났을 때 한 19초 정도 하는 걸 보면 시진핑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트럼프가 계속 뭐라고 시진핑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계속 뭐라 하던데요. 예, 근데 시진핑은 답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도 보면은 이제 그 시진핑이 먼저 가고 트럼프가 나중에 이제 나가는데 입구까지 트럼프가 이제 나오죠. 근데 입구 안에 서서도 또 입구에 서서도 계속 시진핑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시진핑은 뭐 대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답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면 결국은 이제 뭐 급한 사람이 셈을 파게 되는데 그런 이제 지도자들의 행태를 놓고 보면 누가 이번에 셈 팠냐, 누가 목말랐냐는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 더 급하냐고 그랬을 때 중국은 뭐 제조업 수출 그 미국으로 줄어들어도 전체 수출은 계속 늘어나요. 무역 흑자도 뭐 8월 달까지 사상 최대고 그러니까 별로 급하지 않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가 이게 통제를 당하면서 첨단 산업, 방산, 이제 자동차 여기서 생산 차질이 바로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대놓고 못하지만 이게 급한 것이 트럼프한테 있었다. 그것이 이제 지도자의 그런 그 행동에서도 나타난 거 아닌가. 이제 그 목이 누가 좀 말랐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트럼프가 좀 급해 보였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서로 칼을 내려놓지 않은 휴전, 총을 내려놓지 않은 휴전,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합의문이나 공동 발표문이 없었던 것도 그냥 미완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서로가 못 믿는 거죠. 말만 있고 종이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문서로 썼을 때의 정치적인 부담이 서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썼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전략적 모성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번에 두 나라 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흔한 하여간 공동성명이나 공동 발표도 안 하고 갔다는 것은 이게 뭐 건질 거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 돌아가서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또 이야기한 게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거는 절대 중국에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또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갈등 소지는 계속 있는 건데 근데 이번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게 아니라 유예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또 언젠가는 쓸 수 있는 카드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뭐 이건 칼집이죠. 이게 철회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빼들 수 있는 걸로 봐야 되고. 칼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칼집에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아침에 했던 얘기하고 이제 했던 얘기를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는 이제 브레웰도 중국에 팔 수 있다고 비행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이제 그런 거 팔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블랙웰은 애초부터 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최고 사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 3세대 정도 뒤진 H20 갖고도 이것을 알고리즘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오픈 AI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AI 모델을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블랙웰은 뭐 미국 기업들도 제대로 안 갖는 건데 최고성능을 중국한테 줬다. 그럼 AI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저게. 그래서 그것은 애초부터 될 수가 없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빌드업 작업, 분위기 태우기 작업을 이제 사전에 했던 거고 원래 이것은 되지도 않을 얘기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떠들어 놓고 나서 자기가 안 해준 것처럼 그렇게 좀 광고라는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의 어떻게 뭐 업적 과장 뭐 그거 정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중 간의 정상회의 때 엔비디아 GPU를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출 가능하고 어느 정도부터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의제에는 아예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논의 테이블에 아예 올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없으니까 네네네.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나 이건 근본적으로 AI 칩은 이건 고성능 칩은 돈 몇 푼 받고서 이게 중간에 공부한다고 하면 그 사이 4년 반 동안 미국이 통제했던 게 그럼 뭐냐고 왜 했냐 그런 근본적인 이제 의문이 남는 거죠. 앞뒤가 도대체 안 맞는 거니까. 그러게요, 참. 또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미국의 대두, 중국이 이번에 좀 더 사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실 이게 팬데믹 직전에도 한번 약속을 했었던 건데 팬데믹 때문에 그때 막 물류 막 다 얼어붙고 하니까 약속을 못 지켰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산 대두, 미국에서도 또 이제 농민들의 농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표심이고 또 팔아야 했던 미국과 필요로 하는 중국, 이건 서로가 윈윈 하는 그래서 겁니다. 뭐 대두가 이게 평화의 씨앗이냐. 예. 근데 그 콩이. 뿌리는 이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거죠. 중국이 사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평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뭐 대두 3천만 톤이 그게 뭐 미국 경제, 중국 경제에 뭐 그렇게 도움 되겠어요. 근데 요거는 되는 것은 트럼프가 지지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이 될 수 있는 농업 지역의 이 표심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뭐 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들은 오히려 요것은 이제 트럼프의 그 어떻게 보면 환심 사기 뭐 그런 정도고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이전에는 완전히 대미 수입 빵으로 만들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한테서 그거 다 샀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양사도 대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체 불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옵션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이제 선심 쓰듯이 이제 콩을 사준다고 하는 것은 그 농업 지역의 트럼프 표심에 박가리 좀 하세요 하는 팬 서비스 정도?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팬 서비스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선심 썼다. 그렇죠. 당신 체면 우리가 살려줬다. 그렇죠. 기억해라 뭐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서로 이제 손을 한 번씩 내미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 GPU처럼 이제 의제에 오르지 않았던 거 정말 민감한 게 대만 문제인데 타이완 아예 정상회담에서 이거는 일부러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거겠죠. 왜 때 되면 한 번씩 미국에서 슬슬 건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대만은요, 이건 지뢰밭이고 이게 지금 안 밟은 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의 특징은 이제 뭐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건 아이스 브레이킹의 의미가 있지 이게 뭔가 크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서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감한 사항 말씀하신 AI 칩 문제라든지 대만 이슈는 이건 정말로 굉장히 중국에게는 핵심이 가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뭐 양쪽이 서로 가만 못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싹 빼고 좀 마이너한 이슈들 합의가 쉬운 걸로 이번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 이슈는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대만 이슈는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에 이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9년에 그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 국내법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본토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미국은 이걸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자동 개입.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감히 대만을 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개전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도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군사력이 오르트다 그러면 그건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이 불을 석유지고 불에 들어간 현상인데 그걸 중국의 지도자들이 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은 뭐 2025년에 침공한다, 26년에 침공한다, 27년에 침공한다 수많은 이제 침공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건 전부 미국이 얘기한 것이 중국이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미국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침공 시리즈. 뭐 일단은 그 2027년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때가 또 시진핑의 연임, 사연임 결정하는 해 아니던가요? 근데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과의 전쟁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졌다고 하면 이제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리스크를 정치인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뭐 감행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감안하기가 어렵죠. 물론 뭐 나라 망하는 건 한 사람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대만에 대해서 언젠가 통일해야 되겠다는 것은 컨센서스가 있지만 지금 무력으로 통일하자? 거기에 과연 이제 얼마나 동의할 수 있냐. 그거 결과는 미국과 바로 전쟁이 붙는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세간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그 내부적인 불만이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 그것을 돌리려고 하는 전쟁 이것은 미국은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걸 대만으로 돌린다 그러면 자살행위에 이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 지도부가 모르냐.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만 침공설 또 뭐 시기는 이건 좀 과장이 심하고 또 그게 마치 이제 일본하고 우리 관계에서 이제 그런 핫한 이슈를 꺼냈을 때 항상 그게 불타오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는 게 맞고 또 지금 전쟁이 진짜 벌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중국하고의 대만 전쟁은 인민해방군 230만 명이 단 한 명도 안 가는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8 전쟁, 우러 전쟁을 보면 드론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본토에서 한 200km 조금 넘는데 거기서 230만 대 드론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뭐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물을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명 피해 하나도 안 입고서 전쟁을 하는. 그래서 뭐 이게 한 달짜리, 뭐 6개월짜리, 뭐 일주일짜리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건 엔터키 하나로 이게 바로 이제 뭐 요격하고 자식할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쟁이 지금 최근에 나타난 우리 28 전쟁을 보면 그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짧고 굵게 끝내버릴 수 있는. 그렇죠.